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더운데 공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죠? 예, 힘내시고요. 예. 자, 오늘은 지난주에 법정이상권까지 봤죠? 예, 교재 보시면 197쪽에 10번부터입니다. 10번. 분묘기지권 나오죠. 분묘기지권에서 틀린 것인데 1번. 분묘기지권 취득에는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분묘기지권은 등기하지 않는 권리죠. 2번. 현재 시신이 안장되어 있지 아니한 장례 묘소로서 외형상 분묘의 형태만 갖춘 경우에는 그 소유를 위하여 지상권 유사의 물권이 생길 수 없다. 그러니까 분묘기지권은 반드시 시신이 안장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시신이 안장되어 있지 않은 허묘, 가묘, 장례를 위한 것들, 이런 것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3번.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였다가 철거 특약 없이 토지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그 분묘가 평장되어 외부에서 인식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매도인은 분묘 소유를 위한 지상권 유사의 물권을 취득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분묘기지권을 취득하는 모습은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승낙을 받아서 설치하는 경우. 두 번째는 시효 취득하는 경우가 있었죠. 평온공연하게 20년을 점유하고, 물론 점유의 형태는 자주가 아니라 타주죠. 그럼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하면 등기해야 돼요? 등기 없이 취득하는 거예요? 그렇죠. 분묘기지권은 등기 없이 취득하는 것이고, 그리고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무상이죠.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가 바로 이 내용이죠. 원래 자기 땅에다가 자기가 분묘를 설치했었는데 이 토지를 매도한 거죠. 그러니까 토지를 매도하면서 분묘를 철거하겠다는 특약을 별도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분묘기지권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요. 3번이 그 내용이고, 4번.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에 대하여는 민법의 지상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4번이 틀렸죠. 만약에 분묘기지권에 지상권의 규정이 적용되면 기간은 몇 년이 돼요? 기간은? 최단 기간이 30년, 15년, 5년이잖아요. 그럼 이거 민법을 적용하면 5년밖에 안 되죠. 건물 아니잖아요. 예, 공작물이니까 5년밖에 안 되죠. 그래서 그게 우리 판례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고, 그럼 기간은 어떻게 한다고 했냐면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따르고 약정이 없으면 분묘에 대한 수호와 봉사가 지속되는 동안, 그러니까 관리하는 동안 지속한다라고 했죠. 4번 틀렸고, 5번.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한 경우 지료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 지료 의무는 없고요. 자, 그 다음에 11번. 구분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구분지상권 행사를 위하여 토지 소유권자의 사용권을 제한하는 특약을 구분지상권 설정 행위에서 할 수 있다. 이거 우리 지난주에 간단하게 봤던 거죠. 구분지상권은 토지의 일정 공간을 사용하는 입체적인 공간 활용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고요. 2번. 구분지상권은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 공간을 상하의 범위로 정하여 설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토지의 입체적 이용을 가능케 한다. 그래서 5번에 보시면 한 필토지 일부의 특정 구분층에 대해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다. 그런 거고요. 3번 보시면 구분지상권은 건물, 기타, 공작물 및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설정할 수 있다. 뭐 들어가면 안 돼요? 수목이 들어가면 안 되죠. 그래서 일반 지상권과 차이점으로 우리가 봤던 거고 3번이 정답이고요. 4번.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토지에 이미 제3자가 사용수익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이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니까 방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전원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했죠. 자, 12번 옳은 것입니다. 1번.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 위에 지상권자가 신축한 건물이 그의 과실로 소실된 때에는 그 지상권은 소멸한다. 지상권과 지상물은 독립한 권리라고 했죠. 그래서 지상물이 없어도 지상권 설정이 가능하고 지상권 존속 중에 지상물이 멸실된다 하더라도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상권만 분리양도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면 할 수 있다. 분리양도 되고요. 2번. 대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에 속하는 그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그 대지 소유권의 특별 승계인은 전세권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건 이제 305조의 법정이사항권이죠. 뭐가 틀렸어요? 전세권자가 아니라 전세권 설정자. 그러니까 언제나 법정이사항권은 건물 소유자에게 인정하는 거죠. 용의권자에게 인정되는 게 아니고. 3번. 전세 목적물의 통상 관리에 속한 수선 의무는 전세권 설정자에게 있다. 수선 유지는 누가 해야 돼요? 전세권자. 그렇죠? 전세권자가 수선 유지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필요비 청구할 수 없다라고 했고. 4번.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경우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취득이라는 것은 공유자들에게 유리한 거니까 전부에게 효력이 미친다라고 했고 항상 유리한 건 모두에게 미칩니다. 4번은 옳은 지문 정답이고요. 5번.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 2년 이상의 지료 연체를 이유로 하는 지상권 소멸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5번? 틀렸죠. 5번이 지난주에도 이거 한번 봤던 내용이죠. 기억 안 나세요? 예. 다시 보죠. 예. 선풍기 꺼도 되겠죠? 예. 입에 바람이 자꾸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 얘기야. 갑이 의뢰하는 사람에게 지상권을 설정해주고 의리병에게 저당권을 예를 들어서 설정을 해주었다. 지상권에 대한 저당권이 설정이 된 거고요. 근데 이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체하고 있다. 그러면 뭘 할 수 있다고 했냐면 갑이 을에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죠. 그럼 소멸을 청구하면 지상권은 바로 소멸돼요. 그럼 이게 바로 소멸되면 저당권의 목적이 바로 소멸되니까 모두 소멸돼요. 저당권이 바로 소멸되면 이 저당권자에게 피해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지난번에 기출되었던 문제는 뭐였냐면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했을 때는 그걸 누구에게 알려줘야 돼요. 저당권자에게 통지해줘야 한다고 했죠. 근데 지난번 기출문제에서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하면 저당권은 즉시 소멸된다. 틀리죠? 즉시가 아니라 상당한 기간이 경과해야 소멸한다라고 했죠. 근데 지금 이 지문은 아예 뭐라고 되냐면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이면 아예 뭘 할 수 없다고 되는 거예요. 소멸 청구를 못 한다는 거죠. 틀렸고요. 소멸 청구는 당연히 할 수 있고 그 사실을 누구에게 알려야 되냐면 저당권자에게 알려야 되고 그리고 알리면 바로 소멸되는 게 아니라 상당한 기간이 경과해야 소멸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5번도 틀렸고요. 13번. 지역권에서 틀린 것은 1번. 도자기공이 도자기를 만들기 위해 타인의 토지를 채취하고자 할 때 그것을 지역권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역권은 반드시 편익을 요구하는 토지, 요역지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지역권이라는 건 토지의 편익을 위한 권리지 사람의 편익을 위한 권리가 아니죠. 그러니까 1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인역권이다라고 해서 봤던 거죠. 그러니까 지역권은 반드시 운명을 함께할 요역지가 있어야죠. 예를 들어 갑이 요역지를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을의 땅의 편리를 위해 통행 지역권을 설정했다. 그러니까 이 지역권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뭐가 있기 때문이냐면 요역지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갑이 요역지를 A에게 양도하면 요역지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지역권도 함께 이전하죠. 그러면 이 A가 요역지를 취득해서 지역권을 같이 가지려면 지역권의 이전 등기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지역권의 이전 등기는 없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건 법률이 정하는 거죠.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한다라고 법률이 정하기 때문에 등기를 하지 않아도 얘는 당연히 지역권을 취득합니다. 그러니까 지역권이라는 건 처음에 설정 계약과 설정 등기만 하는 거예요. 설정 등기라는 건 하지만 이전 등기라는 건 따로 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요역지는 놔두고 얘가 요 지역권만을 분리양도할 수 있느냐?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이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 거죠. 지역권만을 분리양도하거나 지역권을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게 지금처럼 지상권이나 전세권에는 저당권 설정이 돼도 지역권에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라고 했죠. 이게 이제 부종성, 수반성 개념으로 나오는 거고, 그리고 지역권에서 또 많이 물어보는 건 조금 전에 나왔던 지문, 불가분성이죠. 그러니까 요역지가 이렇게 공유지로 돼 있다. 그럼 공유지로 돼 있을 때
항상 얘네들한테 요역지 공유자들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중에 한 사람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취득하는데, 근데 이 중에서 이 갑이 내 2분의 1 지분에 대해서만 지역권을 소멸시키겠다.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지분에 대한 지역권 소멸은 있을 수 없고, 소멸은 전부 소멸되지 않는 한 그대로 남는다고 했죠. 그럼 요역지가 만약에 분할이 됐어요. 지역권은 소멸해요, 각각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각각을 위하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승역지가 공유지였는데 승역지가 분할이 되었다. 없어져요, 그대로 존속해요. 각각에 전부 다 존속한다. 항상 지역권은 가능한 한 존속시켜주고 가능한 한 소멸하지 않게 합니다. 그러면 이 지역권은 반드시 요역지 소유자만 취득할 수 있어요? 지상권자, 전세권자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죠. 예를 들어 이 갑이라는 사람이 A에게 지상권을 설정을 해줬어요. 그러면 설정하고 들어왔는데 이 갑이라는 소유자가 지역권을 이미 설정해 두었다면 이 지역권은 누가 당연히 행사할 수 있냐면 얘가 행사할 수 있고요. 만약에 들어왔는데 지역권이 없어요. 그럼 누가 직접 계약을 할 수도 있어요. 지상권. 예를 들어서 지문에 통행지역권은 요역지의 소유자만이 취득할 수 있다라고 하면 틀리죠. 다른 용의권자가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계속 보죠. 2번. 민법은 지역권의 대가와 존속기간에 관해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별도 규정이 없죠. 그래서 지역권도 영구무한으로 설정할 수 있다라고 했고, 3번.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이게 가장 많이 출제되는 지문이에요. 절대로 분리양도 안 되고 지역권만 다른 권리의 대상으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4번.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취득은 다 같이 한다고 했고, 5번. 지역권에 있어서 토지의 이용 목적에는 제한이 없다. 그러니까 5번은 이제 뭘 말하냐면 지역권의 특성이라고 우리가 본 게 비한정적이라는 말을 썼어요. 비한정적이라는 건 용도에 한정이 없다는 거죠. 통행지역권일 수도 있고 용수지역권, 관망지역권, 용도에 제한이 없고, 또 성질은 뭐 있었냐면 비배타적, 공용적 성격이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용할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14번. 틀린 것입니다. 1번.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절대 안 되고. 2번. 요역지와 분리하여 지역권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그러니까 1번, 2번이 합쳐진 말이 아까 13번의 3번이죠. 분리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고, 3번. 승역지 공유자 중 1인은 자신의 지분만에 대하여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 맞고요. 4번. 요역지 공유자 중 1인은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라고 해야죠. 4번이 틀렸고, 5번.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 그러니까 지역권을 시효취득하려면 지금 나온 것처럼 계속되고 표현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통행지역권 판례가 있었죠.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하려면 첫 번째는 통로, 직접 통로를 개설해야 되죠. 그래야 계속되고 표현되니까. 그리고 적법 점유자야 됩니다. 그러니까 불법 점유자는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어요. 그리고 꼭 기억하시라고 하는 게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하면 대가 지급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꼭 기억하시라고 했더니 우리가 그 통행지역권은 상린관계에서 봤던 뭐랑 되게 비슷해요. 주의토지통행권이죠. 그럼 주의토지통행권은 유상이 원칙이에요? 무상이 원칙이에요? 유상. 돈 내야 되잖아요. 근데 일부 양도나 이런 말 나오면 무상이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 판례도 뭐라고 하냐면 이 통행지역권은 주의토지통행권과 매우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법이 주의토지통행권에 대가 지급을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통행지역권도 대가 지급을 해야 됩니다. 시효취득했을 때. 뭐랑 혼동하시면 안 되냐면 좀 전에 봤던 분묘기지권. 분묘기지권은 시효취득했을 때 유상이에요? 무상이에요? 그건 무상이에요. 그렇죠? 구별 꼭 해두시고. 아직 시험에는 안 나왔고요. 최근 판례라서 아직 안 나왔어요. 이제 나올 때가 됐어요. 꼭 기억해 두시고. 15번. 옳은 것입니다. 1번. 한 필토지 일부를 승역지로 하는 지역권은 성립될 수 없다.
틀렸죠. 요역지는 일부여서는 안 되지만 승역지는 일부라도 상관없고 2번. 지역권은 승역지에 종된 권리로 승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승역지에 종된 권리가 아니라 요역지죠. 요역지 틀렸고 3번. 지역권은 점유를 수반하지 않으므로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물권적 청구권은 인정이 되고요. 다만 뭐가 안 돼요? 반환 청구가 안 되죠. 방해 제거와 예방은 다 되고요. 반환은 안 되고 4번.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자뿐 아니라 임차권자나 지상권자에 의해서도 설정될 수 있다. 그렇죠? 꼭 소유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했고 5번. 지역권이 설정되면 승역지의 소유권의 용익적 권능은 전면적으로 배제된다. 지역권이 설정되면 그 땅은 이제 소유자는 더 이상 절대 사용할 수 없느냐 그걸 말하는 거죠. 틀렸죠? 공용적 성격이에요. 지역권은 공용적 성격. 16번. 갑토지 전부에 을토지를 위하여 지역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옳지 않은 것입니다. 요역지가 뭐예요? 요역지가 갑토지, 을토지? 그렇죠. 일단 그게 확인이 돼야 되죠. 갑토지 전부에 을토지를 위하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뭐가 요역지냐면 을토지예요. 1번. 을토지 소유자는 을토지와 분리하여 지역권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지역권의 분리양도 절대 안 되고요. 2번. 을토지 일부를 양수받은 자는 지역권을 행사할 수 없다. 있죠. 일부를 양수받으면 지역권은 각각을 위해 있는다라고 했죠. 2번 틀렸고 3번. 갑토지가 공유지인 경우가 승역지요. 승역지가 공유지인 것이 분할된 때에는 분할 후에 각 토지의 지역권이 존속한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요 승역지가 이렇게 쪼개지면 각각의 지역권은 그대로 남는다라는 거예요.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4번. 을토지가 공유지인 경우 공유자 1인에게 지역권의 소멸시효 중단이 있는 때. 자, 소멸시효 중단은 유리한 거예요? 불리한 거예요? 유리한 거. 소멸시효 중단, 소멸시효 정지. 유리한 거니까 무효예요? 전부에게 미쳐요? 전부. 소중한 것. 소중한 것은 다른 공유자를 위해서도 효력이 생긴다. 맞고요. 5번. 을토지가 공유지인 경우 공유자 1인은 지분에 관하여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 자신의 지분에 대해서만 지역권을 소멸시키는 건 있을 수 없다라고 했고요. 자, 다음 페이지 17번. 자, 옳은 것입니다. 1번. 지역권 취득시효 중단은 요역지가 공유일 때는 그 지역권을 행사하는 공유자 중에 1인에 대한 사유만으로 효력이 있다. 취득시효 중단은 유리한 거예요? 불리한 거예요? 불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취중 무효라고 했죠. 무효. 그래서 1인에 대한 사유만으로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부 중단이 되어야만 효력이 있는 것이고요. 2번 아까 나왔죠. 승역지에 종된 권리가 아니라 요역지고 3번. 승역지 소유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부담하고 있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수선 의무를 면하기 위해 지역권에 필요한 부분의 토지 소유권을 지역권자에게 이전시킬 수 있다. 이걸 우리 뭐라고 불렀어요? 위기라고 불렀죠. 위기. 이거 위기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토지의 일부분을 넘겨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지역권자가 아니라 얘는 그 땅의 소유자가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을이 이 부분에 지역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을이 이거를 잘라서 갑에게 일방적으로 넘겨주는 행위를 위기라고 불렀고요. 그러니까 이 위기가 있게 되면 이제 이 땅을 갑이 갖게 되니까 더 이상 지역권은 존속하지 않죠. 지역권자가 소유자가 되었으니까 지역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멸되는 모습을 우리가 혼동이다라고 그러죠. 혼동으로 소멸하게 되고. 4번.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자만이 설정할 수 있으며 틀렸죠. 그러니까 꼭 소유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임차권자나 지상권자가 할 수도 있습니다. 5번. 지역권이 이전되기 위해서는 요역지 소유권의 이전 등기 외에 별도의 지역권 이전 등기를 하여야 한다. 지역권 이전 등기는 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자, 그럼 기출문제 좀 볼게요. 192쪽. 192쪽에 3번.
지역권에서 틀린 것입니다. 1번. 지상권자는 인접한 토지의 통행지역권을 수요 취득할 수 없다. 1번 틀렸죠. 소유자만 하는 거 아니라고 했죠. 1번 바로 정답이고 2번. 승역지에 수개의 용수지역권이 설정된 때는 후순위 지역권자는 선순위 지역권자의 용수를 방해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물권이 여러 개 있으면 어느 게 우선하는 거예요? 선순위. 그렇죠. 선순위의 용수권이 우선하는 것이고 3번.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그렇고요. 4번.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에 그 1인에 의한 지역권 소멸시효 정지, 소멸시효 중단이죠.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다. 소중한 건 전부에게 있다라고 했고 5번. 토지 공유자 1인은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지분만의 소멸이라는 건 있을 수 없다라고 했죠. 자, 여기 지역권이고 지역권은 보시는 것처럼 양이 얼마 안 되는데 계속 반복적으로 지문들이 계속 나오니까 중요한 거 위주로 받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 이제 전세권이죠. 201쪽으로 가서 전세권을 보죠. 200쪽이죠. 200쪽. 일단 전세권은 용익물권이면서 담보물권의 성질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용익물권이기 때문에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죠. 막 쓰면 안 되고 용도에 좇아서 사용수익할 수 있다. 만약에 용법에 위반되는 사용을 하면 소멸당한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사용수익할 수 있는데 대상에서 제외되는 게 법으로 규정된 게 있었죠. 법에서 뭘 목적으로 하면 안 된대요. 농경지.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라고 했고 자 그리고 담보물권의 성질이 있기 때문에 부수성,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위성을 갖죠. 부종성이라는 건 뭐냐면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권도 소멸한다. 그래서 우리가 늘 저당권 할 때 본 것처럼 저당권이 소멸되는 시점은 등기 말소 시간이라 변제시에요. 변제하는 순간 채권이 소멸되면 저당권도 소멸되는 것이고 그리고 수반성이라는 것은 채권이 넘어가면 담보물권도 따라간다. 그렇죠? 그래서 부종성, 수반성을 합쳐서 부수성이라고 우리가 불렀어요. 그러니까 불가분성이라는 것은 완전한 변제가 있기 전까지는 담보권은 그대로 전부에 존속한다라는 게 불가분성이고 물상대위성은 담보권이 소멸되면서 발생한 변형물이 있다면 그 변형물에 대해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했죠. 특히 이 물상대위성은 좀 신경 써서 보셔야 되는데 갑이 을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예를 들어서 1억 원을 빌려주고 을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갑이 저당권을 설정을 합니다. 그러면 을이 돈을 안 갚으면 갑은 이 저당물을 경매해서 자기 채권에 우선 변제를 받게 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저당권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 부동산이 국가에 의해서 공용징수, 강제로 수용되었다. 자, 수용되면 저당권은 그대로 어떻게 돼요? 소멸되죠. 수용되면 모든 제한물권은 다 소멸합니다. 그러면 문제는 우선 변제 받아보겠다고 저당권을 설정했는데 수용되어서 저당권이 소멸됐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저당권을 행사할 수가 없죠. 근데 수용되면 소유자에게 뭐가 지급됐냐면 보상금이 지급이 되죠. 그럼 이 보상금이라는 것은 이 담보물권이 소멸하면서 발생한 가치의 변형물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얘는 원래 저당권자는 원래 우선 변제권이 있으니까 이 변형물에 가서라도 우선 변제권은 보장해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얘가 이 돈을 받아가 버리면 을의 일반 재산에 섞이잖아요. 그래서 받아가기 전에 인도되기 전에 뭘 하라고 했어요? 압류. 언제 압류해야 한다고요? 인도 전에. 인도해버리면 얘가 받아가 버리면 더 이상 물상담이 안 된다고 했죠. 그럼 압류라는 것은 일반 재산과 분리 특정의 목적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압류는 꼭 저당권자가 스스로 해야 돼요? 제3자가 해야 돼요? 제3자가 해도 상관없다라고 했죠.
근데 이 물상대위라는 것은 원래 우선변제권이 있는 자에게만 인정한다라고 했어요. 원래 우선변제권이 없으면 따라간다고 우선변제를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 있었어요? 유치권. 유치권은 우선변제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도 안 되냐면 물상대위도 있을 수 없죠. 조심하시라고 했던 건 또 뭐 있었냐면 을이 병한테 저당 부동산을 팔았다. 그럼 병이 의뢰하는 사람에게 이제 매매대금을 지급하게 돼요. 그러면 요 갑이 자기 채무자가 병에 가지고 있는 매매대금 채권을 압류해서 이로부터 물상대위 행사가 되느냐 있었죠? 돼야 안 돼요? 물상대위를 행사할 수 없죠. 왜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당 달린 부동산이 병한테 팔리면 저당권이 없어져요? 붙어 있어요? 붙어 있죠. 그럼 돈 안 갚으면 저당권을 실행하면 되지 물상대위가 나올 수 없다. 그러니까 물상대위는 언제 쓰는 말이냐면 저당권이 소멸되거나 또는 감소됐을 때 그때 쓰는 것이지 멀쩡하게 있으면 물상대위란 말을 행사할 수 없다. 또 뭐 있었어요? 얘가 얘한테 임대차를 해주었다. 그럼 병이 을에게 차임을 지급하잖아요. 그러면 갑은 요 차임 채권을 압류해서 물상대위에 행사할 수 있느냐? 할 수 없죠. 뭐만 구별하시면 되냐면 임대차가 되면 저당권이 없어져요? 남아있어요? 남아있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물상대위가 나올 수 없다. 또 우리 이런 거 봤어요? 어떤 A라는 애가 이 저당물을 때려 부쉈어요. 그러면 소유자인 을은 A에게 손해배상 채권을 갖게 되는데 저당물이 멸실되었다, 때려 부쉈다라고 하면 이 갑이 손해배상 채권을 압류해서 물상대위에 행사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뭐만 구별하시면 돼요. 이 저당물을 얘가 때려 부숴서 멸실시켰대요. 그럼 저당물이 남아있어요? 저당권이 소멸하는 거예요? 소멸했죠. 그러면 변형물 위에 물상대위를 행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렵지 않아요. 뭐만 보시면 되냐면 저당권이 멀쩡하게 남아있으면 물상대위 안 되는 거예요. 저당권 실행하면 되는 거고 근데 저당 건물을 때려 부숴서 이게 멸실이 됐대잖아요. 그럼 이게 멸실이 됐다면 저당권은 남아있어요? 소멸해요? 소멸하죠. 그러니까 물상대위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기회가 한 번 더 있어요. 이제 이 부동산이 협의 취득되었어요. 협의 취득. 공용징수된 것이 아니라 협의 취득이 되었을 때 이 보상금에 대한 물상대위가 인정되느냐? 돼야 안 돼? 안 된다고 했죠. 왜냐하면 공용징수가 아니라 협의 취득되었다라고 하면 저당권이 소멸해요? 남아있어요? 협의 취득은 순전한 사법상의 매매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저당권이 소멸되지 않아요. 그래서 협의 취득된 경우에는 보상금의 물상대위 행사할 수 없다라는 게 판례였고 여러 차례 출제가 됐었죠. 그렇다면 전세권도 담보물권이에요. 이게 담보물권이면 운명을 함께할 피담보 채권이 반드시 있어야죠. 그래서 뭐가 있어야 돼요? 전세금 채권이 있어야죠. 그래서 전세금이 없으면 전세권은 있을 수 없어요. 부종성에 따라서. 그래서 전세권의 필수 요소는 바로 전세금이고요. 목적물의 인도는 성립 요소에 아니에요. 아니요. 당장에 인도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전세권 성립에는 지장이 없어요. 그러면 전세금 채권이 소멸되면 전세권만 남아요? 함께 소멸해요? 함께. 이런 성질을 부종성이다라고 했고 전세금 채권이 병에게 넘어가면 전세권도 따라가요. 이런 성질이 수반성이고 전세금이 1억 원인데 설정자가 9천만 원밖에 안 줘요. 전세권은 10분의 1에 남아요? 전부행사예요? 전부행사. 이런 성질이 불가분성이고 그리고 을의 잘못 없이 목적물이 화재로 소실되었다. 이게 다 타버렸어요. 그럼 전세권은 존속해요? 소멸해요? 소멸하죠. 멸실됐으니까. 근데 이게 화재보험에 들어있어서 보험금이 나온다. 그럼 이 보험금이라는 건 전세권이 소멸되면서 발생한 변형물이죠. 그러면 얘가 그 보험금을 받아가기 전에 이거 압류해서 이로부터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 이런 성질이 물상대위죠. 자, 마무리하면 그러면 전세권이 존속하고 있는 도중에 전세금 채권만을 확정적으로 분리양도할 수 있느냐?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전세금은 필수 요소이기 때문에 기간 중에 전세금만 분리시킬 수 없어요. 근데 예외적으로
전세권 존속 기간 중에 불리양도가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확정적으로는 안 되지만 어떻게? 조건부로 양도할 수는 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뭘 조건부로 한다고 했냐면 전세권의 기간이 만료가 돼요. 그럼 전세권 소멸하잖아요. 그럼 뭐만 남아요? 전세금만 남죠. 그래서 전세권이 소멸하고 전세금 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조건부로 양도하는 건 기간 중에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전세금이 넘어가는 건 이걸 조건부로 하면 지금 넘어가요? 끝나고 넘어가요? 끝나고 넘어가는 거죠. 전세권 존속 중에 불리양도 될 수 없지만 조건부로 양도하는 건 예외적으로 가능하다라는 게 판례였고, 자, 교재를 보죠. 18번이죠. 200쪽에 18번. 다음 전세권 존속기간에서 옳은 것입니다. 1번.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당사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고 그 최장기간에 제한 없다. 최장기간 제한이 있죠. 얼마요? 10년. 10년 넘을 수 없고, 그리고 최단기 1년도 있어요. 근데 최단기 1년은 어디에만 적용돼? 건물에만. 바로 2번 나오죠. 토지 전세권에 있어서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할 때에는 이를 1년으로 한다. 뭐가 틀린 거예요? 토지가 아니라 건물에만 인정되고. 3번. 토지 전세권자에게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인정되죠? 그러니까 3번은 이제 왜 문제가 되냐면 전세권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 법률로 정하는 건 지상물 매수 규정은 없고요. 부속물 매수만 규정해놨어요. 근데 부속물 매수는 뭘 빌렸을 때 나오는 거냐면 건물이잖아요. 그럼 토지 전세권자에게 지상물 매수를 인정해 줄 수 있느냐? 우리 판례는 인정해 줄 수 있다. 그래서 토지를 빌리는 지상권, 토지 임대차, 토지 전세권, 이건 전부 다 지상물 매수로 가는 거고, 건물이나 공작물을 빌리는 건물 임대차, 그리고 건물의 전세권, 이건 지상물 매수가 아니라 부속물 매수로 가는 거예요. 4번.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경우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통고받은 날로부터 전세권은 소멸한다. 자,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소멸 통고할 수 있고, 여기까지는 맞죠. 그런데 통고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해야 소멸합니다. 5번.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해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것으로 다루어진다. 등기 안 했으면 제3자가 기간을 알 수 없죠.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다루게 됩니다. 5번은 옳은 지문이고 19번 틀린 것입니다. 1번. 건물 전세권의 경우에 법정갱신이 인정된다. 자, 법정갱신도 어디에만 인정이 돼요? 건물. 그래서 건물 전세권에만 인정되는 게 좀 전에 나왔던 최단기간 1년, 최단기 1년하고 지금 나오는 법정갱신, 얘네들은 건물에만 인정이 되고요. 2번. 전세권 소멸 시에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관리에 든 필요비의 상환을 전세권 설정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전세권자는 필요비를 청구할 수 없죠. 지상권자도 마찬가지고, 수선 유지 의무를 누가 해야 한다고 했냐면 전세권자가 하는 거예요. 3번.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법이 정했고. 4번. 전세금은 반드시 현실로 수수될 필요는 없으며 기존의 채권으로 가름할 수 있다. 4번은 여러 차례 출제됐죠. 필수 요소는 전세금인데 반드시 현실로 수수될 필요는 없다라고 했고. 5번. 건물 일부에 대해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에 전세권자는 원칙적으로 건물 전부에 대해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자, 5번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일부 전세권의 효력이에요. 그러니까 일부 전세권자는 전부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어요. 전부로부터 우선 변제는 되는데 전부를 경매할 수는 없다라고 했죠. 꼭 기억해 두시고, 여러 번 나올 거예요. 20번 보죠. 판례와 다른 것입니다. 1번. 전세 목적물의 신소유자는 전세권이 소멸하는 때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전세권 설정자 지위에서 전세금 반환 의무를 부담하고 이로써 구소유자는 전세금 반환 의무를 면한다. 1번 맞죠. 1번 이제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누가 전세금 반환 책임을 지는 거냐면
그렇죠. 신소유자. 새로운 소유자만 지는 거지 종전 소유자랑 연대 책임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면책적 승계다라고 불렀고 2번. 전세권은 담보물권성을 가지므로 전세금 반환 청구권이 소멸하면 전세권도 소멸한다. 이를 뭐라고 불렀어요? 채권이 소멸하면 전세권도 소멸한다. 부종성이죠. 부종성. 3번.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은 전세권을 존속시키기로 하면서 전세금 반환 채권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양도하는 것은 무효이다. 분리양도는 할 수 없죠. 근데 어떻게 된다고요? 조건부. 그게 4번이 나오죠. 전세권 존속 중에는 장래 그 전세권이 소멸하는 경우에 전세금 반환 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장래 조건부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렇죠. 그래서 3번, 4번 같이 비교해 두세요. 3번이 원칙이야. 기간 중에 분리 양도가 안 되는데 4번은 예외적으로 조건부 양도는 가능합니다. 5번. 전세권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다. 5번도 중요한 판례였죠. 갑이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줍니다. 그럼 전세권의 필수 요소로 전세금 채권이 있겠죠. 근데 을이 병한테 돈을 빌리고 저당을 잡혔어요. 전세권을. 근데 이 상태에서 전세권이 기간이 만료가 되었다. 그럼 기간이 만료되면 용익적 권리는 성질은 당연히 소멸하는데 등기해야 소멸해요? 등기 없이 소멸해요? 이건 등기 없이 바로 소멸되죠. 그럼 전세권이 바로 소멸되면 저당권의 대상이 바로 소멸돼요. 그럼 모두 없어져요. 저당권도 소멸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판례에서 자주 물어보는 게 이러한 경우에도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다라고 하면 틀려요. 저당권이 소멸했으니까 더 이상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 행사는 안 되고요. 그러면 다 없어졌고 남아있는 게 뭐예요? 전세금이죠. 그럼 전세금을 을이 받아가기 전에 요거를 압류해서 이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죠. 이걸 우리 뭐라고 불렀어요? 물상대위. 물상. 만약에 얘네들이 압류를 안 하면 갑은 전세금을 누구 줘야 돼요? 당연히 을 줘야죠. 압류가 없으면. 근데 얘가 이제 압류해서 물상대위로 행사할 수 있는데 5번에 다시 보세요. 5번. 전세권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다라고 하면 틀려요. 더 이상 이제 저당권 실행할 수 없고요. 물상대위 행사를 해야 한다는 거죠. 21번 틀린 것입니다. 1번. 전세권은 설정자의 동의 없이 양도할 수 있다. 그렇죠. 물권이니까 자유롭게 양도해요. 근데 좀 비교했던 것은 전세권의 양도 금지 특약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되죠. 뭐랑 비교돼요? 지상권. 그러니까 지상권은 양도 금지 특약을 하면 그게 무효지만 전세권은 양도 금지 특약을 할 수 있다라고 했고 2번. 목적물의 일부가 불가항력으로 소멸하더라도 전세권에는 변동이 없다. 2번 틀렸죠. 불가항력으로 소멸되면 소멸된 부분의 전세권도 당연히 소멸되는 것이죠. 3번 전세금은 필수 요소고요. 4번 존속기간 정함이 없으면 언제든지 통고 가능하고 소멸 통고되고요. 5번 전세권에는 경매권이 인정되죠. 담보물권이니까 22번 틀린 것입니다. 1번 전세권자는 지출한 유익비에 관하여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는 소유자 선택에 조차 그 지출 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필요비는 안 돼도 뭐는 되는 거예요? 유익비는 되는데 선택권자 조심하셔야죠. 누가 선택해요? 소유자. 항상 돈 줄 사람이 선택하는 거라고 했고 3번 전세금이 현실적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고 기존 채권으로 가름된 경우는 설사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되어 있고 전세권자로 등기된 자가 사용수익하고 있더라도 전세권은 성립되지 않는다. 2번 틀렸죠. 길게 써있지만 전세금은 반드시 현실로 수수될 필요는 없어요. 기존 채권으로 가름할 수 있고 3번
전세권자인 채권자가 전세 목적물에 대한 경매를 청구하려면 우선 전세권 설정자에 대하여 전세 목적물의 인도 의무 및 전세권 설정 등기 말소 의무 이행 제공을 완료하여 전세권 설정자를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한다. 그러니까 왜 그래요? 둘은 동시행 관계니까. 이걸 우리가 줄여서 뭐라고 불렀어요? 집행 개시 요건이라고 불렀죠. 그러니까 강제 집행에 들어가려면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려야죠. 바꿔서 얘기하면 동시 이행 상태에서는 강제 집행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중요한 예외가 있었죠. 이행지체에 빠뜨리지 않고도 집행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 어디서 나왔어요? 주임법과 상임법. 그러니까 주임법하고 상임법에서는 집행개시요건의 예외를 인정해서 인도하지 않고 점유 상태에서도 경매를 실행할 수 있다. 언제 인도하라 그랬어요? 보증금을 수령할 때. 그렇죠? 예. 4번. 한 개 건물의 일부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4번은 이제 그만 읽을게요. 일부 전세권이야. 일부 전세권은 전부로부터 뭐는 된다고요? 우선 변제를 되는데 전부를 뭐 할 수는 없어요? 경매 신청할 수는 없다. 다시 나왔고. 그래서 마지막에 우선 변제권은 변론으로 하고 경매 신청권은 없다. 5번. 전세권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을 하여 제3자에게 경락되었더라도 전세권자의 용익권을 확보하기 위해 전세권은 소멸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니까 순서가 뭐가 더 빠르다는 거예요? 전세권만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뭐가 제일 빠른 거예요? 전세권. 그 다음에 저당권이죠. 경매 실행하면 전세권은 존속해요? 소멸해요? 존속하죠. 위에 있으니까. 근데 뭘 조심하시라고 했냐면 언제나 존속한다라고 하면 틀려요. 소멸되는 경우가 있어요. 전세권자가 뭘 하면? 배당 요구를 하면.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그림으로 보면 A가 전세권, B가 저당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경매를 실행하면 말소 기준이 얘니까 이 용익권은 원칙적으로 존속하는 거예요. 근데 언제나가 아니라 원칙이 존속이죠. 원칙. 근데 언제나 존속한다라고 하면 틀리는 게 이 전세권자가 경매에 참가해서 나도 전세금 줘 나갈래 라고 배당을 요구했어요. 배당을 요구하면 이때는 소멸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배당 요구하면 1순위로 누가 배당돼요? A. 그 다음에 B. 이렇게 되죠. 근데 이때 만약에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했는데 전세금을 전부 회수하지 못했어요. 그럼 나머지 전세금 가지고 다시 경락인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완전히 변제받지 못했을 때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건 어디에 나오는 거야? 주임법, 상임법에서죠. 예. 어쨌든 답은 맞히셨으니까, 그죠? 원래 배당을 요구했다는 것은 끝내겠다는 의사표시예요. 그럼 원래는 배당 요구를 했으면 다 받든 못 받든 어떻게 되는 게 원칙이에요? 없어져야죠. 근데 주임법과 상임법에서는 얘들을 위한 특별 규정을 둔 거야.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경매로서 소멸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해서 주임법과 상임법에서는 배당해줘라고 했는데 배당을 다 못 받은 거예요. 그럼 나머지 잔액을 가지고 다시 대항력을 주장할 수도 있어요. 물론 2차 경매로 넘어가면 2차 경매 참가해서 다시 우선 변제를 받을 수는 없는 거고요. 근데 얘는 특별법이 아니잖아요. 요건 일반 민법에서 나오는 거니까 배당 요구했는데 돈 다 못 받았다? 그래도 소멸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예. 그 다음에 A가 저당권, B가 전세권, 그 다음에 C가 저당권. 이건 뭐 많이 보셨던 거. 이때 C가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가운데 끼어있는 전세권은 존속해요? 소멸해요? 그렇죠. 누가 경매를 하든지 간에 여기서부터 이게 말소 기준이니까 다 소멸되는 거죠. 같이 비교해 두시고 23번 계속 볼게요. 자, 옳지 못한 겁니다. 기억.
법정갱신은 건물 전세권에만 인정된다. 그렇죠. 건물에만 인정되는 게 법정갱신하고 최단기간. 바로 니은에 나오죠. 최단기간 1년은 건물 전세권에만 인정된다. 그 기업과 니은은 건물에만 인정되고요. 디귿.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통상관리에 속한 수선 의무를 부담한다. 수선 의무 전세권자에게. 이거 설정자로 바꾸는 거 조심하시고요. 리을. 목적물상 과실을 수취하지 못한 전세권자는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전세권자는 필요비 청구할 수 없어요. 틀렸고. 그 다음에 미음. 토지 전세권자에게 지상물 매수 청구권 인정되고요. 비읍. 전세권자의 처분권은 특약으로 제한할 수 있다. 지상권은 안 되지만 전세권은 된다고 했고, 그 다음에 시옷. 건물 일부의 전세권을 설정받은 전세권자는 건물 전체에 대하여도 경매 신청을 할 수 있다. 안 되죠. 전부로부터 우선 변제는 돼도 전부를 경매할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이응. 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 요소가 된다. 인도는 요소가 아니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24번. 전세권자에게 인정되지 않는 권리예요. 간단한 거죠. 답은 뭐예요? 2번의 필요비죠. 필요비는 전세권자에게 인정하지 않는 권리고 나머지는 다 인정이 되고요. 25번 보죠. 을은 갑에 대해 가지는 금전채권 3억 원을 담보할 목적으로 갑소유 주택에 전세금 3억 원, 존속기간 2년의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를 마쳤으며 그 주택은 계속 갑이 점유하고 있다. 그럼 전세권자에게 넘어간 게 아니라 설정자가 점유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전세권은 성립될 수 없어요? 될 수 있어요? 있죠. 인도는 요소가 아니다라고 했고 그 후 을의 채권자인 병이 이 전세권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후 을의 전세 기간이 만료되었다. 그림이 그려지세요? 이 그림이죠. 전세권을 설정했고 전세권의 저당을 설정했는데 전세권의 기간이 만료되었다. 이 판례를 이제 얘기하는 거죠. 1번. 당사자가 주로 채권담보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하였고 설정과 동시에 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장래 사용수익을 배제하고 있지 않다면 전세권은 효력이 있다. 인도는 요소가 아니다라고 했고 2번.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 성립 요소이지만 전세금 지급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기존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에 가름할 수 있다. 그렇고요. 3번. 전세권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저당권자인 병은 압류 등의 방법을 통하지 않고서도 전세권 설정자 갑에게 직접 전세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틀렸죠? 압류해서 물상대위를 행사해야 되죠. 3번 틀렸고 4번. 전세권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은 소멸하므로 병은 더 이상 전세권 자체에 대해 저당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게 그렇게 되기 때문에 3번처럼 압류를 해서 물상대위를 해야 한다고 했고요. 5번. 갑은 병이 전세권의 목적인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해 압류를 하지 않은 이상 전세권자인 을에게 전세금을 반환하고 전세권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압류를 안 했대요. 그럼 누구에게 전세금 줘야 돼요? 당연히 을에게. 원래 받아갈 사람이 을이니까. 3번이 답이고 26번 틀린 것입니다. 1번. 전전세권의 존속기간은 원전세권의 존속기간 내에 한다. 넘어갈 수 없죠. 항상 전전세는 원전세에 구속되고요. 2번. 원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전세권도 소멸하고요. 3번.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임대하지 않았으면 면할 수 있었던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도 책임을 부담한다. 이걸 우리가 줄여서 뭐라고 불렀어요? 책임의 가중이라는 말을 썼죠. 책임의 가중. 그러니까 전세권자가 자유롭게 양도 임대할 수 있는 만큼 양도 임대를 안 했으면 면할 수 있었는데 양도나 임대를 했기 때문에 그 목적물에 피해가 발생하면 그걸 누가 책임지라는 거예요? 전세권자가 책임지라는 거예요. 책임의 가중이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4번. 전전세권자는 스스로 경매를 실행할 수 없다. 틀렸죠? 전전세권자도 담보권자니까 전전세금 못 받으면 경매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 조심하실 점은 전전세금을 못 받았다고 바로 경매할 수는 없죠. 최소한 뭐가 끝나야 돼요? 원전세가. 그렇죠? 그러니까 전전세금 못 받았다고 바로 경매하면 누가 억울하겠어요? 원래 소유자가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원전세 기간도 만료가 되고 원전세금도 지급되지 않았어야 돼요. 그게 충족돼야 한다고 했고요. 5번 전전세권도 합의와 등기가 있어야 한다. 이것도 물권 변동이니까 당연히 등기가 따라가야죠. 기출문제 있는데 좀 쉬었다가 볼게요.